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내년 시장,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찾고 강연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 분석이 중요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는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아시죠?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책인데 오늘은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 트렌드 어디로 좀 흘러가는지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지 돈의 흐름을 함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오늘이라서 좀 다행이고 네. 요즘에 이제 시국이 좀 흉흉합니다. 네. 어려운 충격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잘 극복하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특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 저자로 참여한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콘텐츠 업계에서 계속 일했었어요. 예. 뭐 일반 레거시 콘텐츠, IT 콘텐츠까지 해서 한 16년 정도 일했었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 팀에 합류한 지는 2018년부터 그리고 또 공저자로서는 2020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박사님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도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연구 분석하셔야 되고 트렌드 코리아 2025를 편찬하면서 네. 어디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 좀 트렌드가 트렌드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트렌드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이 경제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소비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에는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연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어떠한 또 소비 물들로 나타날까, 이런 쪽에 집중하여서 집필을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많은 기업도 그렇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그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돈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알짜를 좀 잘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네. 신년인데 2025년은 무슨 해인가 봤더니 푸른 뱀의 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나 해서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뭐 변화와 혁신, 성장과 회복, 또 위기와 기회 이런 게 또 네. 공존하는 거 보니까 최근 연말과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봤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네이크 센스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한 의미를 또 분석해 주시죠. 네, 내년이 뱀의 감각? 네, 맞습니다. 네. 내년이 푸른 뱀의 해인데요. 사실 뱀이라는 게 모든 문화권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교활한 악당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악당이 첫 번째 수하로 부리는 게 보통 뱀인 경우가 많아요. 네, 성경에서도 유혹을 한 것이 뱀이었고 해리포터에서도 볼드모트가 가장 데리고 다니는 것이 네기니라고 하는 여자 뱀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또 한편으로는요.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의술의 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도 뱀이 둘러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구렁이는 창고를 지키는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무엇보다 섬세한 디테일을 캐치해보자라는 뜻에서 스네이크 센스, 뱀의 감각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뱀 꿈을 꾸면 또 좋다라는 얘기 네. 하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태몽이기도 하고 네. 뱀 꿈을 꾸면 또 부가 이제 얻는다고 해서 복권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나쁜 의미도 있고 이게 좀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푸른 뱀의 해는 좋은 일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격변의 시대이거든요. 빨리 쫓아가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를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사라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뭐 지역,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이제는 좀 더 개인에 집중을 하고요. 또 개인이 가진 욕망이나 욕구에 집중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된 틀을 좀 없애는 네. 그런 상황으로
단체보다는 개인에 집중하는 네, 내가 더 맞습니다. 중요해지는 네. 예, 해가 되겠네요. 책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단어로 설명을 하시던데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첫 번째 단어로 제시드린 것이 옴니보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옴니보어가 원래 잡식성, 잡식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풀도 먹고 고기도 먹는 잡식동물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학적 의미로 쓰일 때는요,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진 사람, 또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의 전형성, 뭐 나의 연령에 맞는다거나 세대에 맞는다거나 성별에 맞는 그렇게 기대되는 바를 행하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옴니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은 무엇보다도 틀을 깨는 예, 고정되지 않는 예,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령 파괴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성별의 파괴도 있듯이 그거를 문화사회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어떠한 네.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에서 네. 이제 유명한 프로게이머 팀이 계시는데요. 평균 연령이 67세시래요. 프로게이머인데 네. 67, 너무 멋있.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제2의 인생을 게임하면서 돈을 벌고 계신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반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 하지만 게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응성이 가장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의 게임팀 마타기 스나이퍼스인 것 같고요. 아, 예. 또 2024년을 강타한 노래죠. 마라탕우루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예. 이 덕분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 영상도 올리고 외국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이 노래로 영상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 노래를 만든 크리에이터가 2012년생 초등학교 6학년 친구거든요. 네, 어린이들의 문화가 예. 우리 사회의 대세 문화가 되고 그것이 글로벌한 K의 힘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연령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문화적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를 주도하는 연령들도 어린 친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보다 각기 정체성을 가지고 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스타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도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떤 타겟팅을 정할 때를 보면 사실 연령 기준으로, 지역 기준으로, 성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또 접근하기 쉽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 기업이 주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욕망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사로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시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했던 인구 통계학적으로 남녀, 성별, 이렇게 나이 순 이렇게 줄 세울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심층적으로 파악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고민할 거리는 더 많아지겠네요. 네. 예, 예. 독특성까지, 독특한 그런 면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방송이다 보니까 올 연말도 그렇고 내년 전망할 때도 그렇고 참 많이 했던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로도 AI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봤는데 AI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뭘 봐야 될까요? 네. AI는 이제 우리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많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소비자들의 일상적 삶에까지 많은 AI적인 기술들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이제 페이스테크, 얼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무생물이 표정을 가지고 또 표정을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여러 가지 산업적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데서 얼굴 인식하는 것은 충분한 기술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거기다 더해가지고요. 출국 심사를 할 때 얼굴만으로 가능하다거나 또 K-팝 스타들 콘서트에 들어갈 때도 입장 시 얼굴을 들이댐으로써 나라의 정체성을 증명하거나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이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 보니 그것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열리고 또 새로운 영역들이 열리는 이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전략적으로 그 합종 연행이 많이 또 태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손을 맞잡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과 차량의 경계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구축하는 둘이 손을 잡는 그런 이슈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간에도 전략적인 제휴의 흐름들을 발빠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도 이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공진화라는 단어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진화라는 거는 원래 생물학적인 용어죠. 두 개의 생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진화하고 생존하는 것. 아, 공진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는요, 비즈니스 기업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생존하고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미국에서는요, 먹거리에서도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전혀 다른 제품을 팔고 있고요. 또 P&G 같은 경우는 R&D 팀을 C&D, 커넥팅 앤 디벨롭먼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리서치라는 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G는 커넥팅, 오히려 연결하는 것을 통해 그 누구보다 빠른 기술로 가장 멋진 제품을 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 못했던 지점. 그러니까 저 기업과 저 기업이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창성, 혁신성이 좀 발휘되면서 그게 또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으면 결국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어떤 전략적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를 돌아보면요. K의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알려졌다면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뭐 K 반도체, K 조선, K 뭐 방산 그러니까 잘하면 다 K가 붙더라고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알렸던 해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좀 이것도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K라는 것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기억할 때 외국분들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품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한국적인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라데이션 K라고 저희는 부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요. 여기까지는 한국, 여기서부터는 한국이 아님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공진화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고 앞선 기술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힘을 합치면서 더더욱 큰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고객 중에 무조건 외국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이 26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분들이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노동자분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소비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선택이 또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그 아파트가 또 전세적으로 예, 다들 이제 흥얼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면서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구나 이런 트렌드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노래인 것 같아요. 예. 한국 가수와 미국 가수가 같이 콜라보를 했고요. 아파트 게임 자체는 우리나라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래 가사는 그것도 전부 술자리 영어입니다. 게임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고민이 사실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네. 할까 말까. 예.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외국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니 모두 다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K라는 것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K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결국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물건을 얼마나 수출했는가에 더해서 우리나라적인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외국으로 스며들고 있는가로도 그 가치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K 그라데이션 딱 그 이미지가 예,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K 그라데이션이 쫙 문들길 좀 바라보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뭐 주가나 외국인 수급이나 업종 흐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다 보니까 올 한 해에도 밸류 없이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나다움, 뭐 이런 밸류업을 시도하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는 2025년에는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커다란 변화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본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무엇으로 밸류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한 가지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집중하는 것도.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맞춤형 산업들이 뜨고 있어요. 네,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를 떠나서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내가 멘토링, 코칭을 하는 것들도 단순히 조직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이 산업으로 이어져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향한 자기지향적인 멘토링 코칭을 하는 네네. 그러한 사업들도 요즘 뜨고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창업 소재로도 또. 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예. 의학, 미용 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강소기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인 1기업의 마인드로 좀 지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강소기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 가능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는 기업들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인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굉장히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더더욱 벼려내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밸류업하는 것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박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마음도 이제 푸근해지면서 용기를 좀 얻게 되는 것 같고 내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네 이런 힌트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그 상징적인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트렌드 2025의 책 같은 경우에도 스네이크 센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상적인 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될 부분도 말씀드린다면 기후 변화. 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사업도 사실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자꾸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우리 산업의 역할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기후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시는 지구를 차갑게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변화하는 날씨에 얼마나 예민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즉
감수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조직의 역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 또 기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산업을 얼마나 적응을 잘 시켜서 감수성을 높일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도 기후 감수성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특별히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거나 포인트가 있으면 한 가지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소비자 효능감이라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소비 선택을 하고 또 요즘은 경험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만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효능감이라는 거는요,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이 만족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제 저희는 토핑 경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본질적인 것들보다는 거기에 더해지는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고요. 센스 있는 단어네요. 토핑 경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리듯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도 특히 이제 C2C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비 관련해서 효능감 말씀해 주셨는데 아보하, 요건 또 어떤 뜻인가요? 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보통의 하루.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인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또 좋은 일들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보하 이걸 좀 기억을 하면서 내년도 열심히 일상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많아지면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좀 발전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말 연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소중한 가르침을 책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져야겠다. 그리고 세심한 감각으로 내년도 투자 또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서 좀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풍족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세상의 트렌드라는 길,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그 책의 내용 잘 또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5 저자 이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셨고요.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